늦가을의 차가운 비가 하염없이 내리던 날이었다. 빗방울은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민서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슬픔을 더욱 흔들었다. 거실 한 구석,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은 민서는 텅 빈 벽을 응시했다. 벽에는 남편 이진우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지금의 민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5년 전 그날, 진우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민서는 믿을 수 없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민서의 삶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낡은 집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진우는 다정하고 유쾌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 진우는 안개처럼 희미했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불길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민서는 진우의 실종 이후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캄캄한 숲속에 서 있었다. 빗줄기는 그녀의 얼굴을 거세게 때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컹컹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녀의 옆자리에는 진우의 빈자리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민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절박해졌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거센 비바람을 뚫고 한 마리의 개가 그녀의 발치로 쓰러졌다. 개는 온몸이 진흙투성의 터른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떨리는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가 느껴졌다. 녀석은 커다란 점원 셰퍼드였다. 하지만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개의 입에 위태롭게 물려있던 그것이었다. 낡고해진 남성용 재킷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 재킷은 민서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진우의 것이었다. 5년 전 진우가 사라지던 그날 입었던 바로 그 재킷이었다. 민서의 심장이 순간 쿵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개는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다. 무언가 끔찍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개에게 다가갔다. 개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재킷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재킷을 받아들었다. 재킷에서는 진우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5년 만에 다시 맞는 진우의 냄새였다. 진우야.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간 잊고 살았던 남편의 채취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걔는 민서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민서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마치 민서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민서의 얼굴을 핥았다. 민서는 녀석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목덜미에는 낡고해진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목걸이에는 이름표가 없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뱀이 또아리를 튼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민서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5년 전 진우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민서야, 내가 곧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아주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라서 너에게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카이저라는 특별한 개가 참여해. 이 개는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지도 몰라. 카이저, 5년 전 진우가 말했던 그 개였다. 그리고 진우의 재킷을 물고 온 이 개는 바로 카이저였다. 민서는 카이저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카이저의 눈빛은 그녀에게 진우의 마지막 흔적을 보여주는 듯했다. 녀석은 마치 주인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서는 카이저를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카이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민서의 품에 안기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민서는 카이저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카이저의 몸에는 긁힌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주삿바늘,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가 카이저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이저는 치료를 받자마자 민서의 곁에 웅크리고 앉았다. 녀석의 눈빛은 민서를 향해 있었지만 가끔씩 허공을 응시하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경고하는 듯했다. 민서는 카이저가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카이저가 가져온 진우의 재킷, 그리고 카이저의 목덜미에 새겨진 뱀 문양, 이 모든 것이 5년 전 진우의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진우는 왜 사라졌을까? 카이저는 왜 이렇게 변했던 걸까? 그리고 뱀 문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민서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5년 전 진우가 사라지던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진우가 캄캄한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거대한 그림자. 그림자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 그림자의 손목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민서는 화들짝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 같았다. 카이저가 그녀의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민서의 꿈을 함께 꾸는 듯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카이저는 민서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낑낑거렸다. 녀석은 민서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을 응시했다. 민서의 목덜미에는 뱀 문양이 없었다. 하지만 카이저는 마치 그녀의 몸에 뱀 문양이 있는 듯 그곳을 핥았다. 민서는 카이저의 행동에 의아했다. 카이저는 왜 자신의 목덜미를 핥는 걸까? 그리고 뱀 문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민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카이저가 가져온 진우의 재킷과 뱀 문양, 그리고 자신의 악몽,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진우의 실종 사건에는 분명 감춰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카이저는 그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카이저와 함께 진우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서는 카이저가 가져온 진우의 재킷을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다. 5년 만에 다시 맞는 진우의 채취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카이저는 민서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잠 못 이루는 그녀를 지켰다. 녀석의 낮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민서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카이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진우의 마지막 흔적이자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절망 속에서 그녀를 끌어낼 유일한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카이저를 데리고 진우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일했던 연구실을 찾아갔다. 연구실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다. 간판은 낡고 녹슬어 있었고 건물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듯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경찰은 진우의 실종 사건을 조사할 때 이곳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단순 실종으로 종결했다. 민서는 낡은 연구실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낡은 실험 기구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고 서류들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민서는 5년 전의 시간 속에 멈춰버린 듯한 연구실 풍경에 마음이 아팠다. 카이저는 민서의 곁을 맴돌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진우의 흔적을 찾는 듯 연구실 곳곳을 탐색하는 듯 했다. 카이저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 펜던트는 희미하게 빛나며 민서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다. 민서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펜던트는 특정 방향을 향해 강하게 빛났다. 그곳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연구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이었다. 서랍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카이저는 서랍장을 향해 코를 들이대며 낑낑거렸다. 녀석은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아는 듯했다. 민서는 서랍장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때 카이저가 낑낑거리며 자신의 목에 걸린 뱀 문양 펜던트를 서랍장 손잡이에 가져다 댔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서랍장 손잡이에 닿자마자 서랍장 문이 굉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경악했다. 카이저의 힘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펜던트는 마치 마법의 열쇠처럼 작용했다. 서랍장 안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다. 민서는 수첩을 움켜쥐었다. 수첩의 주인은 진우였다. 5년 전 진우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수첩이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수첩 안에는 진우가 남긴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민서의 잊고 싶었던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담고 있었다. 오늘 나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실체를 알아냈다. 오리온 그룹이 비밀리에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을 만드는 잔혹한 인체 실험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통제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눈치챈 듯했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오메가 프로젝트, 진우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던 그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오리온 그룹, 겉으로는 첨단 생명 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지만 실상은 잔혹한 인체 실험을 자행하는 그림자 조직이었다. 진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어 그들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살해당한 것이었다.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카이저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실험 대상이었다. 그들은 카이저에게 이상한 약물을 주입하여 카이저의 공격적인 성향을 더욱 극대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카이저의 목걸이에 뱀 문양 펜던트를 숨겨두었다. 그 펜던트는 카이저의 뇌파를 조종하는 장치였다. 카이저는 그들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이 테이프에 담았다. 이 테이프는 오리온 그룹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테이프를 민서에게 전달해 주렴. 민서야,
나는 너를 믿는다.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카이저가 5년 전 그날 미쳐버린 듯 날뛰었던 것은 약물과 뇌파 조종 때문이었다. 카이저는 그들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그리고 진우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카이저에게 모든 증거를 맡겼던 것이다. 카이저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의 흔적이자 뇌파 조종 장치의 표식이었다. 민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의 마지막 유언이자 카이저가 5년간 지켜온 진실이었다. 진우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민서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때 연구실 입구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서는 카이저의 눈을 바라봤다. 카이저의 눈빛은 민서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녀석의 펜던트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는 비디오 테이프와 수첩을 품에 안고 카이저와 함께 연구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낡은 골목길을 질주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오리온 그룹의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민서가 꾼 악몽 속 뱀 문신을 가진 남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영호, 진우의 동료이자 오리온 그룹의 간부였다. 박영호는 비웃듯이 웃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이진우가 남긴 쓰레기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박영호와 조직원들이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서는 카이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카이저는 민서의 앞을 막아섰다. 녀석은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조직원들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카이저의 눈빛은 광기 대신 결의로 이글거렸다. 녀석은 더 이상 통제불능의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민서를 지키기 위해, 진우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영호는 카이저를 향해 총을 겨눴다. 이 미친 개새끼가 감히 나를 방해해.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상황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낡은 연구실 골목길은 총성으로 가득 찼다. 박영호는 카이저를 향해 총을 난사했고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카이저의 앞을 막아섰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민서의 몸을 감쌌고 녀석의 눈빛은 박영호를 향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카이저는 민서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진우의 마지막 흔적이자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 미친 개새끼가 감히 날 방해해. 박영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카이저를 향해 또다시 총을 겨눴다. 그 순간 카이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녀석은 총알을 피하며 박영호에게 달려들었다. 카이저의 이빨은 박영호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박영호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카이저는 박영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박영호의 바지는 순식간에 찢어졌다. 젠장 이 개새끼가 미쳤군. 박영호가 소리쳤다. 조직원들이 카이저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서는 카이저의 용감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카이저는 더 이상 통제불능의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자신의 의지로 박영호에게 맞서고 있었다. 카이저의 용기는 민서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 그녀는 박영호에게서 진우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진우의 수첩을 펼쳤다. 수첩 안에는 진우가 오메가 프로젝트의 실체와 오리온 그룹의 비리를 기록해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 숨겨진 위치가 적혀 있었다. 녹음 파일은 오리온 그룹의 두목이 마약 밀매와 인체 실험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영호는 카이저에게 제지당한 틈을 타 민서의 손에 들린 수첩을 노렸다. 그 수첩 이진우가 남긴 쓰레기 당장 내놔.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서는 수첩을 품에 안고 피했다. 그녀는 카이저가 녹음 파일을 숨긴 장소에 대한 단서를 수첩에 남겼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민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경찰 특공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박영호와 조직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젠장 튀어, 박영호가 소리쳤다. 조직원들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서둘러 도주하기 시작했다. 박영호도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는 떠나기 직전 민서를 향해 섬뜩한 눈빛을 보냈다. 오늘 일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박영호는 찢어진 바짓가랑이를 휘날리며 사라졌다. 경찰 특공대가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급하게 달려갔다. 민서는 주저앉았다. 카이저는 민서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제 진정된 듯 보였다. 민서는 수첩을 펼쳐 녹음 파일이 숨겨진 장소를 찾아봤다. 수첩에는 진우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서야, 만약 네가 이 수첩을 찾았다면 나는 너를 믿는다. 녹음 파일은 우리의 마지막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오래된 나무 아래 묻혀있다. 카이저가 너를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카이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믿어줘.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우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들의 마지막 비밀 장소. 그곳은 민서와 진우가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웠던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에 녹음 파일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민서는 카이저의 눈을 바라봤다. 카이저는 민서의 말을 이해하는 듯 낮은 낑낑거림으로 반응했다. 카이저는 민서의 손을 핥았다. 녀석은 진우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5년 동안 버텼던 것이다. 그날 밤 민서는 카이저와 함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공원은 고요했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카이저는 민서의 곁을 맴돌며 그녀를 안내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 펜던트는 희미하게 빛나며 길을 밝히는 듯했다. 녀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걷는 듯 망설임 없이 느티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카이저는 특정 돌멩이를 향해 코를 들이대며 낑낑거렸다. 민서는 카이저가 가리키는 돌멩이를 들어 올렸다. 돌멩이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위에 진우의 글씨로 민서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상자를 움켜쥐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민서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리온 그룹의 박성진 회장은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을 만들려 합니다. 그는 마약 밀매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호는 그의 오른팔로 이 모든 범죄를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카이저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고 카이저의 뇌파를 조종하여 그의 공격적인 성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카이저는 그들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진우의 목소리는
민서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진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홀로 박성진 회장과 박영회에게 맞섰던 것이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민서야, 만약 네가 이 파일을 들었다면 너는 이제 위험에 처할 거야. 그들은 너를 노릴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카이저가 너를 지켜줄 거야. 카이저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카이저는 너의 그림자이자 나의 영혼이다. 카이저를 믿어. 그리고 너 자신을 믿어.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진우의 마지막 메시지는 민서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진우는 죽었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었다. 카이저는 민서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는 민서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때 공원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박영호였다. 그는 민서가 녹음 파일을 찾았음을 직감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박영호의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결국 찾았군, 이진우가 남긴 마지막 증거를.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 파일은 내 손에 넘어올 것이고 너도 여기서 죽을 거야. 박영호는 조직원들을 이끌고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서는 녹음 파일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카이저의 눈을 바라봤다. 카이저는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박영호를 향해 경고를 보냈다. 카이저는 이제 더 이상 약물에 취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진우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영호와 그의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민서와 카이저를 향해 달려들었다. 카이저는 민서의 앞을 막아섰고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박영호를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진우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진우의 녹음 파일을 품에 안고 카이저의 뒤에 몸을 숨겼다. 이 미친 개새끼가 감히 날 방해해. 박영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카이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카이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녀석은 몽둥이를 피하며 박영호에게 달려들었다. 카이저의 이빨은 박영호의 팔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박영호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카이저는 박영호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박영호의 바지는 순식간에 찢어졌다. 젠장, 저 개새끼를 죽여버려. 박영호가 소리쳤다. 조직원들이 카이저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서는 카이저의 용감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카이저는 더 이상 약물에 취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자신의 의지로 박영호에게 맞서고 있었다. 카이저의 용기는 민서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 그녀는 진우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했다. 민서는 진우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수첩에는 진우가 오메가 프로젝트의 실체와 오리온 그룹의 비리를 기록해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온 그룹의 두목, 즉 박성진 회장의 비밀 금고 위치가 적혀 있었다. 그곳에 모든 범죄 증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박영호는 카이저에게 제지당한 틈을 타 민서의 손에 들린 수첩을 노렸다. 그 수첩 이진우가 남긴 쓰레기 당장 내놔.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서는 수첩을 품에 안고 피했다. 그녀는 박성진 회장의 비밀 금고 위치를 알아내야 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공원 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민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경찰 특공대가 공원 어귀에 멈춰 섰다. 박영호와 조직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젠장 튀어 박영호가 소리쳤다. 조직원들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서둘러 도주하기 시작했다. 박영호도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는 떠나기 직전 민서를 향해 섬뜩한 눈빛을 보냈다. 오늘 일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박영호는 찢어진 바짓가랑이를 휘날리며 사라졌다. 경찰 특공대가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 급하게 달려갔다. 민서는 주저앉았다. 카이저는 민서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이제 진정된 듯 보였다. 민서는 녀석의 따뜻한 온기에 위안을 느꼈다. 민서는 녹음 파일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진우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수첩에는 박성진 회장의 비밀 금고 위치와 함께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암호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있다. 민서의 머릿속에는 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다. 박성진 회장의 비밀 금고는 그의 개인 저택 지하에 있었다. 저택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침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카이저가 있었다. 카이저는 훈련된 점원 셰퍼드로 뛰어난 후각과 청각 그리고 민첩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었다. 녀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입하여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금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날 밤 민서는 김영철 경위에게 연락했다.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설명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박성진 회장이 오메가 프로젝트의 진짜 두목이었다니. 그리고 그가 5년 전 진우를 살해하고 모든 것을 조작했다니. 그는 즉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여 박성진 회장의 저택을 급습하기로 결정했다. 민서와 카이저는 김영철 경위 그리고 경찰 특공대와 함께 박성진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저택은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다. 카이저는 민서의 신호에 따라 재빨리 저택 안으로 잠입했다. 녀석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견들을 따돌리고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잠시 후 카이저가 김영철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비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신호였다. 민서와 김영철 경위는 재빨리 저택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카이저의 안내에 따라 저택 지하로 향했다. 지하에는 거대한 금고문이 나타났다. 금고는 첨단 기술로 보호되고 있었고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이 필요했다. 그때 카이저가 금고문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다. 녀석은 금고문 옆에 작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이저는 환기구에 코를 들이대고 낑낑거렸다. 민서는 카이저가 금고 안에 사람을 감지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카이저는 김영철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영철 경위는 환기구 안으로 소형 카메라를 넣어 내부를 살폈다. 카메라 화면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한 여인이 쇠사슬에 묶여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박성진 회장의 아내였다. 그녀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의 팔에도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박성진 회장이 자신의 아내까지 감금하며 불법 실험에 가담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과거 아난타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민서는 깨달았다. 카이저는 김영철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금고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신호였다. 카이저는 금고문 주변에 낡은 전선 다발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그곳에는 금고의 전력을 제어하는 메인 전선이 숨겨져 있었다. 카이저가 전선을 끊으라고 합니다. 김영철 경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는 카이저를 믿었다. 그녀는 김영철 경위에게 전선을 끊을 것을 지시했다. 김영철 경위는 망설임 없이 전선을 끊었다. 스파크가 튀었고 금고문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카이저가 힘껏 금고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고 안에서 박성진의 아내가 절규했다. 민서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김영철 경위는 금고 안의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압수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 순간 저택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사방에서 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민서와 김영철 경위 그리고 카이저를 향해 총을 겨눴다. 박성진 회장이 돌아온 것이었다. 감히 내 금고에 침입하다니. 이 벌레 같은 것들. 오늘 여기서 내 놈들 모두 죽여주마. 박성진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팔에도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박성진 회장의 저택 지하 금고와는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무장한 경호원들이 민서와 김영철 경위 그리고 카이저를 향해 총을 겨눴다. 박성진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분노와 함께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잔혹함이 번뜩였다. 그는 오리온 그룹의 회장이자 아난타 조직의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감히 내 성에 침입하다니. 이 벌레 같은 것들. 오늘 여기서 내 놈들 모두 죽여주마. 박성진의 명령에 따라 경호원들이 일제히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빗발치자 김영철 경위는 민서와 카이저를 보호하려 몸을 날렸다. 카이저는 김영철 경위의 등 뒤로 몸을 숨긴 채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민서는 박성진의 아내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 여인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민서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카이저가 금고문을 열 때 보여줬던 능력. 카이저는 아난타의 시스템과 교감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타개할 열쇠도 카이저에게 있을지 모른다. 민서는 카이저의 눈을 바라봤다. 카이저, 다른 방법은 없어. 이들을 막을 방법이. 카이저는 민서의 물음에 반응하듯 낑낑거렸다. 그리고 금고 안의 복잡한 전선 다발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카이저의 본능은 항상 가장 핵심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카이저는 메인 전력 시스템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게 무슨 소용이야. 끊으면 모든 것이 정지될 뿐인데. 김영철 경위가 소리쳤다. 아니요, 카이저는 단순한 전선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전력 시스템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민서는 카이저의 영리함을 믿었다. 경위님, 저 전력 시스템을 교란시켜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면 그들의 총기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말에 따라 전력 시스템을 향해 총을 겨눴다. 카이저는 전력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듯 그곳을 긁어댔다. 김영철 경위가 총을 발사하자 스파크가 튀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구구궁. 갑자기 금고 안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들고 있던 총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작동을 멈췄다. 시스템 교란이었다. 박성진은 당황한 듯 소리쳤다. 젠장,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시스템을 복구시켜. 어둠 속에서 민서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카이저의 능력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카이저는 단지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아난타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영철 경위에게 박성진 회장을 제압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철 경위는 어둠 속에서 박성진을 향해 돌진했다. 카이저는 경호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카이저의 몸놀림은 유연하고 빨랐다. 민서는 박성진의 아내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민서는 여인을 안심시켰다. 박성진은 김영철 경위와 격투를 벌였다. 박성진은 나이가 많았지만 과거 아난타 조직의 훈련을 받은 듯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철 경위는 고전했다. 박성진은 김영철 경위의 목을 조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런 하찮은 경찰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 카이저가 박성진의 등 뒤로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박성진은 비명을 지르며 카이저를 떼어내려 했지만 카이저의 턱힘은 강력했다. 카이저는 박성진의 팔을 물어뜯으며 그를 제압했다. 박성진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 미친 개새끼가 내 몸에 손대지 마. 김영철 경위는 그 틈을 타 박성진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박성진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분노에 찬 눈으로 민서와 카이저를 노려봤다. 이건 끝이 아닐 거야. 아난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너희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금고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다. 김형철 경위가 미리 연락을 취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특공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카이저가 무력화시킨 경호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제압했다. 박성진의 아내는 구출되었고 그녀는 오리온 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자백했다. 그녀는 남편 박성진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며 불법 실험에 가담하게 만들었으며 오메가 프로젝트의 실체가 바로 그녀의 조카인 유나의 유전자를 이용해 새로운 초인종을 만들려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그녀 자신도 과거 아난타의 실험 대상자였고 그래서 박성진이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고백은 오리온 그룹과 아난타의 모든 음모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오리온 그룹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박성진 회장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강태준 또한 병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수감되었다. 아난타 조직은 뿌리째 흔들렸고 그들의 잔당들도 하나둘씩 체포되었다. 오랫동안 인류를 위협해왔던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서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푸른 언덕 동물 병원에는 평화와 활기가 넘쳤다. 유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카이저와 함께 매일같이 병원 마당을 뛰어놀았다. 카이저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민서와 유나를 지키는 영웅이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카이저의 목덜미에 새겨진 뱀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의 희생과 카이저의 충성심, 그리고 민서의 용기를 상징하는 문신이 되었다. 카이저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민서와 유나의 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성진의 마지막 경고가 맴돌았다. 아난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비록 박성진과 강태준이 제거되었지만 아난타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니었다.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잔당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민서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언젠가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그녀는 유나와 카이저 그리고 진우의 정의를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어느 날 오후 민서는 병원 마당에서 유나와 카이저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유나는 카이저의 등에 기대어 깔깔거렸고 카이저는 유나의 장난에 맞춰 짖으며 즐거워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민서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카이저는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카이저는 가족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그녀는 카이저의 따뜻한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카이저와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민서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카이저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소연 변호사는 민서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박성진 회장과 강태준 그리고 그들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오메가 프로젝트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민서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민서는 경찰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구하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와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민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서와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서와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서는 카이저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민서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카이저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카이저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카이저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카이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김민선은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카이저와 진우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선은 경찰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카이저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카이저의 힘은 그녀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민선은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와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민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카이저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서와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서와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서는 카이저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민서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카이저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카이저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카이저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카이저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카이저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카이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